자, 토요 정모 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아침 9시 32분, 한국 시간은 밤 10시 32분입니다. 오늘 뉴욕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2도 정도 되고요. 자, 오늘도 뭐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18도까지 올라가네요. 자,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자, 미국 주식시장도 조금은 반등을 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자, 토요 정모 라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일에는 그날그날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바쁘고 교육도 조금씩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날은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죠. 자, 일주일치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3주 4주 동안 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쉽지가 않습니다. 2025년 너무 힘들죠? 근데, 자, 작년 말에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올해는 전략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고 자 올해를 버티자 얘기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나이만큼은 안전자산을 들고 가는 거죠. 저는 50% 정도, 뭐 40살이면 40%, 뭐 60살이면 60%. 자, 이 정도 들고 올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줍줍을 기회가 오면 또 하고요. 또 올라오면 열매도 따고, 자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왔습니다. 5일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다우가 이제 0.72% 올랐고요. 러셀 2000도 0.18% 올랐고요. 자, 나스닥하고 S&P 500은 조금 빠졌지만은 요게 월요일날 아침 10시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일주일로 보시면 다들 플러스로 이번 주엔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1, 2%씩 떨어졌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바닥을 치고, 마이너스 10점 몇 프로로 조정을 겪었죠, 지난주에. 자, 이번 주에는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과매도 기간에서 다 벗어났고요. 자, 일주일치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플이 2.24%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고, 은행주들하고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방어주들도 잘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라든지 UNH, 그 다음에 코스코, 월마트이라든지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의 방어주들, 이런 것들, 산업재들, 에너지 주식들 다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에는 조금 플러스로 오래간만에 3주 연속 떨어졌다가 4주째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반등이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을 맞이하게 될지, 자 지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복은 했지만은 바닥 대비해서 한 3% 이상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자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고, 그래도 바닥에서 줍줍을 하더라도 뭐 한 2, 3%는 더 올라와야지 다들 자 떨어진 거를 다 만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공매도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곰들이 회의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올해 들어서 공매도들이 돈을 자 많이 벌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헤지펀드들도 공매도를 역대급으로 자 쳤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 드렸죠. 공매도들이 어느 정도 청산을 했다. 자, 지난주 화요일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특히 목요일날 조정 겪으면서 자 금요일날 이제 올랐죠. 지난주 금요일날. 자, 그래서 공매도들이 쇼커버를 어느 정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는 좀 더 낫지 않겠냐. 뭐 거기에다가 세마녀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껴있으면서 자, 요 곰들이 풋옵션을 많이 끼고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번 주에 조금 더 먹었죠. 그래서 뭐 화요일 정도 FOMC 회의 전에 한 번 더 먹고 쇼커버를 하면서 자 금요일 날까지 변동성이 있었지만 금요일 날 올라가면서 다 커버가 어느 정도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 좀 올라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확실히 공매도들은
지난주 화목, 예, 이번 주 화요일까지, 예, 열심히, 자, 많이, 자, 먹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저희도 여기서 열심히 줍줍을 하고. 자, 그런 상황인데, 공매도들이 쇼커버를 할 때, 예, 공매도 친 거를, 예, 커버할 때 우리도 좀 줍줍을 했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공매도들이 가장 크게, 예, 쓰는 게 이겁니다. 요즘. uncertainty,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는 예, 정부 담당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제롬 파월도 얘기를 했고, 자, 연준 의원들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해치 펀드들도 이 말을 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uncertainty. 자,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버드의 시대죠. 네, 그래서 자, 제 스미트리 책 보면은 예, 다 적어놨지만 버드가 뭐냐면 fear, 공포, uncertainty, 불확실성, D가 depression이죠. 자, 우울한 거. 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자, 그래서 버드의 시대죠.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곰들은 이 불확실성을 강조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계속 떨어뜨렸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예, 그 불확실성을 낳는 예, 가장 큰 예,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오면은 관세 얘기하고, 주식시장이 좀 올라오면 관세 얘기하고, 주식시장이 올라오면 좀 관세 얘기하죠. 그래서 수요일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거기서 예, 때마침 또 예,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한번 또 흔들어 놓고요. 네, 그래서 자, 4월 2일날 예, 리버레이션 데이, 자, 미국의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진짠가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4월 2일날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올라오니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네, 리트머스 테스트 지난주 토요일에도 얘기 드렸죠. 주식시장 자체를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자,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테슬라 주식도 끌어올려줬고, 네, 그 다음에 상무부 장관도 뭐 테슬라 주식을 뭐 사야 된다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이 조금만 올라오면은 예, 관세 얘기를 합니다. 수요일날도 올라오니까 또 관세 얘기 한 번 했죠. 그러니까 자,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다시 휘청거리면서 떨어지죠. 예, 떨어지니까 예. 자, 불확실성을 아무튼 자,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은 당연히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예,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복관세 때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4월 중순에 자, 보복관세 내리겠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또 불안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똑같이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키도 결국에는 관세 직면에서 소비자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너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페덱스도 마찬가지죠. 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다. 자, 불확실성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자, 그러면서 전망을 낮게 내놓으면서 페덱스 관련된 것도 어제 다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나이키 관련된 것들도 이제 중국 관세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침 맞게 10% 정도 보복 관세, 10% 관세 더 올리면은 우리 보복하겠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자, 그래서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페덱스 같은 데죠. 자, 이런 데들은 다들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관련 주식들도 어제 다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 다 항상 하는 얘기가 관세예요. 네, 그래서 주범은 관세죠. 2018년, 19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2025년에도 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4월달, 5월달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1월하고 2월을 지나면서 지금 관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 3월달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도 예, 관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700개 이상 기업이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이 이런 걸로 인해서 쭉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말을 바꾸죠. 네, 주식시장 떨어지면 말을 바꿉니다. 주식시장 올라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온, 오프죠. 네, 그래서 온, 예, 오프. 네, 그래서 예, 켰다가 껐다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 떨어지면은 끄고, 주식시장 올라가면 켜고.
자, 자, 아무튼, 예, 뭐, 기업인이다 보니까 본인 주식 DJT도, 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반타작 이상 됐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예, 50% 이상 떨어졌고요. 자, 이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더니 어제 주식시장이 쭉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말을 또 바꿨습니다. There will be flexibility on reciprocal tariffs. 네, 그래서 상호관세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자, 말을 바꿨어요. 갑자기 유연성 얘기를 했습니다. 유연성. 야, 이건 또 어디서 JP모건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 드렸죠. 예, 대통령은 지금 유연성이 있다. JP모건이 얘기를 했는데, 자, 트럼프가 갖다 썼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거는 플렉서빌리티다. 상호관세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나는 뭐 불확실성을 날려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중요한 건 플렉서빌리티. 자, 그래서 유연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제 반등을 또 했죠. 예,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고, 스카 베센트도 계속 나와서 얘기하죠. 예, 시장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 이번에 지난주에 10% 조정 받은 거는 건강하게 조정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스카페센트도 헤지펀드 출신이죠. 예, 그 다음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켄터 피츠제럴드하고 연관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예, 정부 요인들이 다들 지금, 예,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친 거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주식시장을 너무 떨어뜨리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헤지펀드들 이런 것들이 공매도를 충분히 쳤다 생각하니까 또 반등을 시킬 수도 있죠. 만약에 이거를, 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그래서, 예, 정부 요직에 있는 대통령부터 해서 다들 주식시장 빠지니까 이제 다 쇼커버를 했는지 아니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는지 다시 말을 조금씩 유연하게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스위치를, 예, 끄면은 올라가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스위치를, 예, 다시, 예, 키면은, 관세 얘기를 하면은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관세 얘기 때문에 6,140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5,500까지 지난주까지 떨어졌고요. 예, 다시 올라오고 있다 얘기 드렸죠. 5,600까지 회복을 했고. 근데 5,700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자, 5,700은 못 넘어갑니다. 예, 바닥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다가 바닥 대비해서 한 3% 이상 좀 올라오니까, 예,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약간은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가 다시 스위치를 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S&P 500은 2018년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을 겪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2018년 내에도 조정을 겪었어요. 10%로 쭉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네,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사실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가 반등을 했죠. 예, 반등을 했지만은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떨어졌고 2019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9월 정도에 20%까지 빠진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연준 위원들도 계속 나와서 얘기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세 얘기가 안 나올 때가 확실해지는 거죠. 자, 나쁘든 안 나쁘든 이제 한쪽 방향으로 했는데, 자, 관세 자체는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리고, 자, 그 다음에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사라져야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야지 뭐 내려오면은 예, 금리를 내리면 되고, 자,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리면 되고, 뭐 이렇게 통화 정책이 굉장히 쉬워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4월 2일 정도 되면은 다시 스위치를 키면 다시 한번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자, 일단은, 예, 단기적으로는, 예, 스위치를 껐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를 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3% 이상은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까지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은 괜찮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예, 좋은 상황이고. 자, 그래서 곰들이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 그러죠. 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네, 그 다음에 침체가 오고, 자, 이런 현상이, 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침체가 왔냐, 안 왔냐, 이 아래 공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이번 주까지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GDP가 떨어졌죠. 네, GDP가 지금, 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한 2.3% 정도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둔화되고 있습니다. GDP가 둔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지난주 월요일날 침체 공포를 가장 크게 준 게 이 GDP 나오죠. 아틀란타에서 지금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자, GDP 나오는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1.8%로 수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마이너스 2.4%를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10%까지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갑자기 침체 온다 그러면서, 네, 마이너스 2.4% 너무 크죠. 실질 GDP입니다. 물가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지금 GDP가 뭐 2%대라 그러더라도 물가 다 반영하고 지금 물가가 2.5% 정도 되니까, 그러면 실질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공포를 줬는데 일주일 만에 바꿨어요. 1.8%로 다시. 자, 조금 올렸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사실 있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서 요 공포가 좀 있었고요. 뭐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계속 나오지만은 소비자 심리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가는 사실은 2020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비즈니스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아요. 마이너스 0.19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6개월간 마이너스 0.46을 기록하고 있고, 새로운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15죠. 자, 6개월간 마이너스 0.69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경기 소비자 심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5년 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침체가 와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9%씩 올라가다가 지금 2.5%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9%, 8%, 7%, 6% 5년 동안 계속 올라가서 지금 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미국도 올라온 상황이라 소비자들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뭔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침체가 와야지 물가가 반대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심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일시적이다? 자, 트랜지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이다. 소비자들 심리는 결국엔 좋아질 것이다. 물가는 결국 잡히고, 자,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자, 5년 후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자,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랜지토리를 5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을 굉장히 이제 트럼프든 정부에서는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증거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침체가 실제로 오진 않았습니다. 침체가 오려면 여러 가지 지표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난번 소매 판매가 나온 게 사실은 시작이었죠. 2월달 중순 이후에 나왔었는데, 그때 계절 조정을 하면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월 말부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2월 말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계속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올랐어요. 0.2%. 네, 그래서 아니네. 아니네. 침체 아니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죠? 예, 건축 허가가, 아직도 높아요. 작년 5월, 7월, 9월, 뭐 10월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 허가가 별로 안 나왔는데, 건축 허가가 아직까지 플러스예요. 뭐 둔화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플러스입니다. 146만 채 정도 자 나오는 상황이고, 건축 허가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봄이 되고 뭐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착공이 늘어났죠. 150만 채로. 착공이 늘어났어요. 1월 달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기존 주택 판매 늘어났죠. 보시면 지난번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침체라고 할 수는 없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별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뭐 많이 늘어나려면은 작년처럼 막 이렇게 26만 명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2만 명밖에 안 돼요. 자, DC에서는 공무원들이 해고당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 침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 지난주에 나온 거 있죠? 비농업 부분 고용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고 침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업률도 4.1%죠. 침체라고 볼 수 없죠. 제가 샵률에 대해서 제 책에다 적어놨는데 샵률이 적용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래서 4.3은 넘어가야 되죠. 연준에서는 4.4까지 올해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직은 침체 신호가 뭐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구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나왔던. 그래서 구인도 뭐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침체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4월 첫째 주에 나오는 실업률이라든지 구인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봐야 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개인소득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다음 주죠. 4월 첫째 주에 나오는 실업률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뭐 침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도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뭐 크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이번 주에 드디어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동결했죠? 금리를 올려놨는데 100bp만 내려놨어요. 4.3까지 내려놨습니다. 4.25에서 4.5로. 자, 5.3까지 올려놨다가 작년에 8월 5일이죠. 스미트리 8월에 나왔죠. 그래서 작년 8월에 심각했죠. 실업률이 막 올라가니까 침체 온 거 아니냐, 샵률 적용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적용 안 됐는데 막 적용됐다고 막 그랬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적용 안 됐는데. 자, 그러면서 자, 9월 달에 갑자기 50bp를 막 내리고 그 이후에 막 금리 내리면서 100bp까지 내렸죠. 그래서 금리가 근데 낮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물가 수준이나 중립금리 한 3%까지 내려야지 이제 많이 내린 건데 아직도 내릴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페드의 푸시라 그러죠. 연준이 지금 100bp 정도 내리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경기는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데 연준이 지금 4.3%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게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연준은. 침체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지금 미국 경기가 아직 좋다. 경기가 튼튼하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 자체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더 크지, 지금은 일단 침체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연준도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as increased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올라갔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자, 연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경제 전망에서 GDP가 1.7%로 더 떨어질 거다. 지난번 2.1%보다 더 떨어질 거다고 얘기를 했고, 자, 물가는 오히려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근원을 2.5에서 2.8로 올렸죠. 그래서 자, 2.8, 1.7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둔화된다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번에 무살람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확실성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내리면 안 되겠죠.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8명의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으면서 금리를 내리면 안 되겠다. 뭐 내려야 한 번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2인자죠. 윌리엄스 총재가 어제 뉴욕 총재가 나와가지고 적당하게 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좀 내렸기 때문에. 시카고의 굴수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가는 거,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를 보고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 뭐 12개월 있다가는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연준의 풋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죠. 금리를 내리는 거 기대하긴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렇지만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침체가 온다고 채권 시장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페드 와치 쪽에서도 12월까지 금리는 3.5에서 3.75까지 자, 3번은 내려야 되지 않겠냐. 6월부터 6월, 9월, 12월엔 내려야 된다. 자, 이렇게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제롬 파월이 해줬죠. 자, 그래서 이래서 주식시장이 또 반등을 한 겁니다. 제롬 파월이 또 자,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죠. 트럼프가 스위치를 끌지, 플렉서블 얘기를 할지.
제롬 파월이 또 이런 얘기를 할지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예측하고 전문가들은 자, 뭐 올라갈 거다 예측을 하고 떨어질 거다 예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강의 저자직강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그로잉 리스크, 지금 침체 관련된 그런 위험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리프 임팩트, 관세로 인한 충격이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뭐 물가가 올라가서 유효 수요가 떨어지고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이 트랜지토리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은 시장을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더 떨어지진 않고 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매도들이 뭐 쓸 자료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트럼프는 이미 지난주에 얘기됐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트랜지션, 자, 전환기에 있다. 뭐 침체는 안 겪을 거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토리. 자, 불확실성, 언설튼티하고 트랜지션, 트랜지토리. 자,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인기어예요. 지금 인기어가 됐습니다. 자, 유행어가 됐고. 10년물 채권금리 놀랬죠? 예, 놀랐습니다. 자, 침체 오는 것 같아서 놀랬긴 한데, 예,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힘들 텐데, 이러면서 채권 시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채권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좀 바닥까지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3월 10일 날이었죠? 안전자산으로 도망간 날. 자, 그래서 블랙 먼데이랑 똑같이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으로 도망갔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자, 트럼프도 플렉서블하다. 제롬 파월도 트랜지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예, 채권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조금 올라왔고요. 2년물도 마찬가지죠. 자, 어느 정도 자 내려왔다가 자 이번에 조금씩 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달러 가치도 자, 뭐 미국 경기 안 좋다, 침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100이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103.70까지 조금은 안정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포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일단은 지난주에 뭐 정부 셧다운이 일단은 피해졌죠. 예, 그런데 이제 합의는 안 받았습니다. 자, 미국의 빚이 7조 달러?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자, 일단은 작년까지 35조 달러까지 늘어난 상황이라서 이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관세를 올려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죠. 예, 관세를 올리면은 예,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예, 고통을 겪죠. 예, 그거를 감내하고서라도 일단은 관세를 올리겠다. 근데 또 세금은 낮추겠다. 예, 부자세는 없애고 부자들한테 세금 안 매기고 관세를 올려서 서민들을 피해보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아무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고 관세를 올리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자,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트럼프가 재직할 때 오히려 예, 정부 부채가 더 많이 올라갔죠. 자, 그때 코로나가 또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풀었었죠. 네, 뭐 바이든 때만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 연방 공무원들 해고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자, 미국의 부채가 올라가는데, 미국의 달러 본위제죠. 브렌트우드 체제에서 벗어났는데, 닉슨 때. 자, 달러 본위제가 유지가 돼서 달러를 계속 풀고, 예, 미국 중심적으로 전세계가 돌아가면은, 미국 채권을 계속 풀고, 네, 그 다음에, 예, 달러도 계속 찍어내고, 예, 부채를 막 늘려도 상관이 없는데, 자, 미국의 달러의 지위가 약화가 되고, 네, 그다음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이거를 계속 찍어낼 수는 없죠. 예, 약간은, 요게 계속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자, 경제학자들이 조금, 예, 자, 백악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아직 공포가 남아있는 게 국제정세가 아직도 불안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2달 됐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푸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휴전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휴전도 안 돼요. 일주일도 안 쉬겠다. 휴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야, 약간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런 감정들을 좀 휴전을 하면서 누그러뜨려야지 휴전이 되는 종전까지 이끌어지는데 휴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휴전 협정을 깨고 폭격을 또 해서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그러더니 그런 상황에서 금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불안, 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기름값은 아직은 많이 낮은 상황이죠. 기름값이 90불 이상 올라가면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그러면 주시장이 영향을 받을 텐데, 자, 아직까지는 일단 지정학적 문제로 금값만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으로 돈이 좀 몰려가면 주식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이 유럽 쪽이 올라갔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도 방산 쪽에 예산안을 높게 이제 책정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유럽도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유럽이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멈췄어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좀 멈췄습니다. 자, 유럽은 올해 들어서면서 유로스탁스가 10% 올랐고요. 독일도 14% 올랐고, 프랑스도 거의 8.78% 정도 올랐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잘 안 되니까. 자,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지정학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유럽 쪽이 계속 불안하니까 여기 있는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죠. 관세기들 등등 얘기 나오니까 중국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항생지수가 2.23%나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나치게 올랐어요. 부양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딥식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항생지수가 올해 들어서 20.72%나 올랐어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CSI가 2.47% 정도 올랐는데, 항생지수가 좀 많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게 홍콩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중국도 이제 많이 올라왔죠. 너무 포화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관세 얘기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유럽이나 이제 항생지수도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갈까? 자,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올해 들어서 4%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일본에다 5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자, 니케이가 갑자기 2.40%가 올랐어요. 이번 주에. 자, 한국도 좀 올랐죠. 1.64%. 자, 한국도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10% 정도 좀 올라왔는데 한국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조금 매력적이고 이번 올해 들어서 4%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자, 한국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작년에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올해 조금 회복을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조금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자, 한 4월 5월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좋게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웬만한 공포는 거의 다, 사라졌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바닥이다. 자, 그래서. 자,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자, 생각이 들었죠. 지난주에. 자,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날 바닥 찍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줍줍도 많이 했는데, 자, 지금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 5667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자, 5년 동안 145% 올랐는데, 자, 흐름 자체가 2022년 바닥에 제가 치약 사러 갈 때죠. 요 그림을, 요 썸네일을 요게 만든 게 9월 24일이에요. 자, 그때가 한 3,600, 3,800, 3,600, 그랬는데, 그때부터 올라왔죠. 미국 주식시장이 쭉 올라왔죠.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왔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수급을 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 계산해보니까 70% 올라왔어요. 지수가 70% 올라면 베타값에 따라서 어떤 주식은 100%, 어떤 주식은 3배, 막 200%. 저희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긴 했지만, 200%까지 올라왔죠. 자, 아무튼, 그때부터 올라오는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이게 유지가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내려간 상태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네,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올라갈 거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0%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다 반납을 했죠. 자,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씩 반납을 하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밀렸다가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흐름을 이어갈 거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일단 피어 앤 그리드가 일단은 반등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한 번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더 깊이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자, 일단은 중리까지만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중리까지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스위치를 다시 키는 거죠. 관세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기 시작하겠죠. 5월이나 6월 되면은. 자,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는 거고요. 관세 얘기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고, 그죠?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극강의 공포에선 23으로 지난주 15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 폭 자체도 지나친 공포로 다 떨어졌었는데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추세면은 조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자, 그렇고 동일 가중 비중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빠졌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거냐. 자, 그래서 차트만 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이렇다 이런 얘기고, 분위기가 이제 심리를 보시면은 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사람들이 조금 안심은 했다. 괌에도 공포 기간에선 벗어났다. 자, 이렇게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 자, 이 공포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한 번 더 흔들렸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빅스가 공포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19.28. 12호에서 나오는 옵션 시장이 20m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자, 20m로 떨어졌죠. 요즘 22로 올라갔다가 뭐 한 30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건데, 자, 20으로 내려왔습니다. 공포기간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한 15까지, 이번 주에 15까지 정도 내려가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을 더 할 수 있고요. 자, S&P 500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41까지 올랐습니다. 괌에도 공포기간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내려가는 흐름이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격자로 내려가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거기서 벗어났죠.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뭔가 좋은 호재가 있으면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데, 이게 관세를 안 매기겠다 얘기하면은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조금 15일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 가 4월 2일날 관세 안 매기겠다 이러면 날아가는 거죠. 관세 매긴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예측한다고 보기엔 그렇고, 주식시장이 일단은 공포에선 좀 벗어났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풋옵션도 많이 정리가 됐죠. 어제 금요일날 막판에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관세 플렉서블하게 매기겠다 그래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양전은 안 하고 있다. 장 막판에 풋옵션들이 쫙 정리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이제 임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풋옵션이 많이 올라갔다가 정리가 좀 돼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떨어져서 0.70 밑으로 좀 떨어지면은 다음 주까지 좀 더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 2주 동안 계속 토요일마다 얘기 드렸지만, 대통령이 플렉서블하다. If there is a significant pullback. 그냥 심각하게 빠지면은 주식시장 보면서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JP모건에서. 이 얘기 드렸는데 확실히 트럼프는 플렉서블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올리고 빠지면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스위치 키면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일단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민심을 잡으려면은 한번 주식시장을 크게 올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런 거 생각하면은 4월 2일날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무튼 자, 불마켓의 마지막 사이클 3년째이기 때문에 3년째는 조금
힘들죠. 네, 그래서 자 3년째에 뭐 10% 정도 저희가 올해 기대를 한다. 작년 말에도 얘기 드렸지만 10% 이상 수익 내면 잘 낸 거죠. 그래서 지금 빠진 거에서 줍줍 하시고 조금 올리면 10% 이상 내수 알파를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은 잘 내고 있어요. 76%의 기업이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고, 어제 페덱스라든지 나이키도 실적은 잘 나왔어요. 뭐 가이던스 자체가 예상치가 조금 안 나와서 그렇지 미국 경기가 뭐 침체가 왔다, 자 이런 신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한 4월 15일부터 실적 발표가 또 시작돼요.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까지인데, 자 진짜 기관들이 예상치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보다 잘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6월, 7월 여름 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미 관세가 4월 2일날 매겨졌기 때문에 뭐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졌다. 가이던스로 조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좀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계속해서 안 좋으면은 또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6,200으로 약한 소리 했죠. 낮추고, 야데니 리서치에서 6,400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CT라든지 UBS에서 미국 주식시장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공포감이 더 심했는데, 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리테일 쪽이죠. 그래서 소매 쪽에서는 주식을 많이 줍줍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4차 산업혁명기가 완성되고 있다 얘기 드렸죠.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거 빅텍들은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있었죠. 젠수당도 나와서 새로운 제품도 막 얘기를 하고, 이미 뭐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아즈르,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이런 데서 올해도 블랙엘 GPU를 360만 개나 산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130만 개 샀는데 자본 투자를 더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빅텍들도 KPX 투자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그만큼 또 효과를 볼 거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게 얘기했죠. 그래서 AI나 HBM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인공지능 흐름이 굉장히 좋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좀 가이던스를 낮추긴 했지만, 자 AMD에서도 리자수가 나와가지고 인텔을 넘어가면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인텔보다도 시총이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GM하고 협력하고 자율주행 쪽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뭐 테슬라도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 이제 6월달 정도면 텍사스에서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인 공유 택시가 텍사스에서 6월달에 또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계속 무르익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CEO가 나와서 얘기했죠. 젠슨 왕이 휴머노이드의 혁명이 생각보다 좀 빠르다. 몇 년 안에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GI죠. 범용인공지능. 한 분야에서만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거죠. 로봇 하나가 청소도 하고 숙제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정원일도 해주고, 자 어디 심부름도 갔다 오고, 여러 분야에 맞추어서 본인이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걸 AGI라고 그러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이거 보여드렸죠. 움직임까지 좋아요. 인공지능은 탑재가 될 거고, 와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하죠. 와 대단합니다 정말. 자 일단은 가장 놀라운 게 이거였죠. 브레이크 댄스. 자 브레이크 댄스. 옆으로도 돌죠. 자 다시 한번,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몇 번 돌려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을 하는 걸 흉내내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죠. 브레이크 떼서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자, 그렇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난주 실적 발표도 얘기 드렸지만,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예, 실적은 다 인공지능 발표에 대해서, 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브로드컴도, 예,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주가들은 다 떨어졌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지금 M2 통화량이 늘고 있어요. 미국인들 소득이 좋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월급날도 돌아오죠. 네, 3월 말.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되는 게 3월 28일이 월급날이에요, 미국. 이제 월말이고 2주에 한 번씩 월급 들어오고, 뭐, 보름에 한 번씩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요때 또 월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31일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요때 들어오고. 자, 뭐, 아무튼, 미국의 M2 통화량입니다. M1 통화량도 일단은 연준에서 대차지표 축소 속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M1 통화량도 늘어나면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물론, 물가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자, M2 통화량 이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통화량도 많이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 MMF 마켓으로 다 도망갔죠. 네, 채권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채권도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단기 채권이든 예 아무튼 어디서든 예, 주식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뭐 큰 거가 없어요. 예,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페덱스하고 나이키까지 나와서 주식시장을 한번 흔들었는데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어떤 한 기업을 공매도들이 끌어내려서 그 분야를 다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없죠.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끌어내리면서 예, 반도체들 끌어내렸죠. 나이키 끌어내리면서 나이키 관련된 예, 중국 관세 관련된 것도 끌어내렸죠. 자, 그 다음에 어제 페덱스 끌어내리면서 또 물류 쪽에 다 끌어내렸죠. 네,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현상이 자 다음 주에 공매도들이 할 게 없습니다. 별로.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매도들이 써먹을 만한 호재가 별로 없어요. 네. 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자신감 이런 것들 이제 신경 잘 안 쓰죠. 예, 제롬 파월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심리는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내구재 주문 정도 자 요게 갑자기 확 떨어지면 조금 위험하고 자 목요일날 GDP가 나오긴 나올 텐데 뭐 지금 잠정치 예서치 뭐 이렇게 보면 다 아직 2% 이상은 나오고 있죠.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내구재 주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문제인데 요 이제 28일이 좀 크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조금 예 뭐 큰 위험은 없는데 자 개인소득 소비에서 침체 가능성 자 안 그러면은 이제 물가 같은 게 다시 올라가냐 관세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28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날 월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월급이 들어오면서 주식이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28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그 다음 4월달 첫 주가 중요하죠. 졸츠 구인 ISM 제조업, ADP 고용, ISM 서비스, 예, 비농업 부분 고용, 뭐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위험하고 4월 2일날 특히 관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로 보이고요. 이런 거를 예상해서 28일날 돈을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잘 지나가면 또 되죠. 자, 3월달도 이때가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아마 이때부터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시경제라든지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요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네, 지금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좀 흔들리다가 네 4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 발표 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실적들이 안 나오면 떨어지고 자 일단 은행주들은 오르기 시작했죠. 은행주들 시작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알려드렸고요. 예. 자 여러분 간장의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으니까 산책하면서 생각 많이 해보시고요. 시장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다
예측을 한다는 건데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딸주공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측하면 사기꾼이다. 자, 예측은 웬만하면 안 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립니다.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네. 자, 벌써 2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비중 공개하고 빨리 끝내야겠네요. 예.